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을 넘어 북중미 대륙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149년이라는 긴 축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명멸해왔지만 새로운 리그, 낯선 땅, 그리고 첫 번째 공식 경기에서 단 28분 만에 경기장을 지배하다 못해 상대팀의 영혼까지 털어버린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채 땀방울이 흐리도 전인 전반 28분. 전광판에 찍힌 스코어와 기록을 보고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한 선수가 4번의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상대를 그야말로 뇌정지 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 허우적거렸고 관중석의 팬들은 환호를 넘어선 경악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는 22일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가장 강력하고도 우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대체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더 풋볼은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북중미를 초토화시킨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 그 28분간의 기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가 열리기 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전의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이곳은 원정팀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악명 높습니다. 열광적이가 못해 살벌하기까지 한 홈팬들의 분위기, 그리고 치안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원정 팀 선수들은 호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현지 매체 DS는 17일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LAFC 선수들이 경원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나와 산페드로술라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슈퍼스타들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여유로운 산책에 온두라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숨기에 급급했던 다른 팀들과 달리 손흥민은 마치 자신의 동네를 산책하듯 아벤이다 시르쿰발라시온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를 두고 월드클래스의 품격은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나온다. 손흥민이 걷는 곳이 곧 길이 되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그는 온두라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18일 북중미 축구 연맹 챔피언스 컵 1라운드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과 같은 선수들을 트에 가두는 것은 죄악이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자유, 즉 프리로를 부여할 것이다. 감독의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지만 그의 위치는 그라운드 전체였습니다. 중앙, 좌측, 우측을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그의 움직임에 레알 에스파니아 수비진은 시작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의 서막은 부안가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닥쳐올 태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전반 10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역시 손흥민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그의 앞에는 무려 50m의 공간과 상대 수비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동료를 찾거나 템포를 조절했을 순간 손흥민은 그대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생마가 초원을 달리듯 순식간에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그의 드리블의 수비수들은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손흥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상대 수비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에 빨려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 우측에서 쇄도하던 마르티네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수비수 서너 명을 달고 뛰면서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마르티네즈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마르티네즈가 할 일은 그저 발을 갖다 대는 것뿐이었습니다. 논스톱 슈팅이 골망을 가르며 스코어는 2대 0점. 이 장면을 본 현지 해설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건 패스가 아닙니다. 마르티네즈의 발 앞에 공을 배달해 준 것입니다. 지난 시즌 숱한 기회를 날려버려 비난받던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이 다 차려준 밥상이다. 수비수들이 손흥민만 보고 쫓아가다가 뒷공간이 다 털렸다. 저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이다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8분 뒤인 전반 18분, 또다시 페널티킥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부안가가 얻어낸 페널티킥. 보통이라면 팀의 전담 키커인 부안가가 찰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중계화면에 잡힌 장면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을 든 것은 부안가가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이전 상황에서 부안가가 찼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흥민에게 양보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의 데뷔골을 위해 팀 전체가 배려한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장면은 LAFC라는 팀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과 페널티킥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했습니다. 골문 구석을 찌르는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 골망이 출렁이는 순간 손흥민은 LAFC 소속으로 첫 득점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3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데뷔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쇼는 이제 막 이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전반 24분 페널티킥을 양보받았던 손흥민은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슈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찬스에서도 그는 무리하지 않고 옆에 있던 부안가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부안가는 다이빙하며 가볍게 득점, 스코어는 4대 0이 됩니다. 자신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해준 동료에게 곧바로 어시스트로 보답하는 손흥민. 이타적인 플레이의 정점이자 팀의 리더가 보여줘야 할 품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오고 나서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저게 진짜 에이스다. 혼자 빛나려 하지 않고 팀을 빛나게 한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 기어이 5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기점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우측면을 허물고 들어온 손흥민은 중앙으로 쇄도하던 틸먼을 정확히 보고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틸먼의 마무리로 스코어는 5대 0점. 경기 시작 38분 만에 5대 0점. 그리고 그중 4골에 손흥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한 골과 3개의 도움. 28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득점이 터진 셈입니다. 상대팀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의 표정은 이미 경기를 포기한 듯 공허해 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속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패스에 그들의 수비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술의 승리가 아니다. 한 명의 압도적인 재능이 경기장 전체의 공기를 바꾼 것이다. 손흥민은 중앙, 좌측, 우측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며 상대 수비의 홀을 빼놓았다. 이것이 바로 프리로를 부여받은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위용이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관중들은 기대감에 찼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이런 페이스하면 손흥민이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이미 승부는 끝났다. 메시와의 개막전을 위해 그를 아껴야 한다. 도스 산토스 감독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손흥민을 후반 16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원정 팬들뿐만 아니라 홈팀인 온두라스 관중들조차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적과 아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오직 위대한 플레이어에게만 허락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경기는 결국 6대1 LAFC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보여준 영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플레이, 동료를 살리는 이타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로 나서는 본능까지 손흥민은 단 한 경기만에 LA의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2월 22일로 향합니다.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불리는 그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이 있다면 그 어떤 상대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단 20여 분 만에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사고를 만들어내며 팬들을 미치게 만든 남자. 손흥민의 미국 정복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도움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내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